그러면 다시 두 번째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첫 번째 강의 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나요? 편하게 아무거나 다 질문하셔도 돼요. 네, 다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코로나 이후의 직원은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뽑았나요? 코로나 이후의 직원은 저랑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을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반대되는 성향은 뭐냐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PC에 능통한 그런 분들, 네. 그리고 좀 더 꼼꼼한 분들, 네, 조금 눈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보는 성향의 스타일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그런 성향의 분들을 뽑았을 때 효율이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말 섞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판매하기는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랑 같은 성향의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본사에서는 사람을 뽑는 거를 지금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왜 줄이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부분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정직원을 뽑게 되면 정직원이 일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AI가 대체를 했을 때, 정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풀타임을 채워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AI를 다룰 줄 아시는 분하고 협업을 해서 아웃소싱,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배몽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네. 지금 약간 베베드 피노랑 네. 느낌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옷이. 네네네. 그러면서 약간 베베드 피노보다 저가이면서 그 느낌을 살릴 수 있고, 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그림들이 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네. 그림이어서 엄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배몽이라는 로고를 만들었을 때 어떤 브랜딩을 생각하고 이 로고를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로고. 네. 로고는 일단 컬러감 있게 만든 거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일단 타 업체, 아까 말씀하신 업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일러스트 부분에 대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티셔츠가 됐던 어디가 됐던 그림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 갖고 있는 그런 약간 핵심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는 그러니까 더 좋다고 얘기해요. 1번이 편하게 해요. 무조건 네, 편하게 네, 해요. 그러면서 네, 그게 색감이 1번이고 비슷해서. 약간 그 백화점 쪽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네. 같이 공존을 했을 때 그런 약간 유행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는 굉장히 대기업이에요. 엄청 맞아요. 트렌드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되는 것도 저희 소망 중 하나라고 보면 되고, 약간 느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러스트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러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일러스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어른은 그냥 우리가 디자인이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지만, 아이들은 옷을 본다기보다는 그런 일러스트를 많이 보죠. 왜냐, 내가 좋아하는 공룡이 들어갔을 때 그걸 더 입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들어갔을 때 그걸 입으려고 하는 거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동복에서. 그리고 저희 로고는 사실 뭐 그 로고의 어떤 의미를, 예를 들어서 무슨 아마존 로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A부터 Z까지. 근데 그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냥 컬러감 있게 이렇게 만든 그냥 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네. 얘기를 듣고 옷을 보니까 제가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커서 살 그래요?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때 알았으면 샀을 것 같아요. 해피랄라? 약간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네. 약간 제가 백화점에 갔을 때 그 약간 고가의 브랜드들은 네. 솔직히 엄마들이 조금 부담스럽고 딱 봤을 때 애들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 지금 네. 여기 옷은 좀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배기핏을 엄마들이 되게 선호하잖아요. 편하니까. 네, 그러면서 베이지나 청바지가 아닌 색감이 있다는 것에 되게 경쟁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해요. 네. 일단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이제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그쵸. 8살, 10살. 다 컸네요. 9살, 11살이구나. 저희는 한 8살, 9살 정도까지예요. 어. 다 커서 이제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조카가 있지 않나요? 주변에 뭐 선물 주실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멋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거고 맞아요. 이제 그 저희는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역량이 실제로 저희 옷은 좀 이렇게 핏을 중시해요. 네. 바지 같은 경우가 많이 팔려요. 바지가 좀 바지가 편하게 되게 만드는 편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허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미디는 어떻게 해야 되고 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바지는 품이 이러니까 스판이 얼마큼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꽤 많이 하는 편이라서 고객분들이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 그러면 하나예요. 이거 고민하실 때 네. 다 이렇게 한 번씩 입혀보고 막 그러셨어요? 그럼요. 다 입혀보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는 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막 좀 뛰어놀고 네네. 뭐 이제 이랬을 때 가랭이가 찢어지느냐 안 찢어지느냐 그럼 진짜 중요해요. 진짜 몇 중요해요. 명한테 입혀보셨어요?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처음에 출시하는 옷의 패턴은 모르잖아요. 네. 엄청 많이 입혀보죠. 아는 뭐 지인분들부터 해서 누구부터 해서 저도 딸이 있는데 지금 딸이 이제 9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거의 딱 맞는데 입혀보고 이 자세 저 자세 뭐 다 해보고 최소 몇 명? 최소 뭐 아무리 못해도 한 20명 이상은 가야 돼요. 처음에는. 네, 주변 분들부터 해가지고 누구부터 해서 모델 얘기부터 해서 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나 없나라고 했을 때 그 패턴이 다음 시즌에 또 쓰였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이건 시험을 해봤죠. 네. 그럼 이제 원단이 바뀔 거잖아요. 그럼 그 원단으로 이 패턴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되나는 좀 더 줄여서 테스트를 해봐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쌓이는 거죠, 계속. 쌓이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성 있게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애기들이 다 모델은 아니에요. 엄청 뚱뚱한 애도 있고 다리는 엄청 짧은데 배가 이만한 애들이 맞아, 있어요. 맞아. 배를 맞추면 이게 길어져. 맞아. 네, 그리고 완전 말라깽이야 저처럼. 그래가지고 허리를 맞추면 이게 짧아져.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요 상관없이 맞춤으로도 이렇게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지를. 그런 지금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 프로젝트가 이제 착수가 됐는데 그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딱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뭐 질문해 주신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단 저걸 디자인해서 네, 좀 중요한 게 좀 있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있으신가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안인데요. 네. 뭐 편하게 해줘도 돼요. 이벤트 같은 걸로 애들이 그린 그림을 아예 받아가지고 네. 그걸로 옷을 만들어준다 네네. 해가지고 이게 예전에 디자인 공모하는 것처럼 네. 우리 아이의 그림이 옷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라는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진짜 그거를 뭐 아이디어를 사는 것처럼 하셔도 엄마들이 되게 큰 호응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혹시 죄송한데 혹시 뭐 이렇게 출신이 약간 석박사 출신 그런 거 아니요. 아니시죠? 저 10분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봐봐요. 애기를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애기를 키우면 애기가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경험을 시켜주려는 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사 체험, 무슨 체험, 뭐 과학자 체험,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어디 가가지고.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이벤트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아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린 옷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걸 입고 하는 어떤 디자인 체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마스터. 네네네.
그런 거가 실제로 지금 몇 군데가 존재를 하는데 엄청나요. 근데 거기서 너무 엄청나니까 독점을 하고 싶어해. 그래서 라이센스를 막 걸어요. 네. 근데 안 걸리는 거야. 그래도 걸어. 왜냐? 그거 이미 서문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 몇 군데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막 걸어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라서 이게 우리가 한 건이 있다. 아, 근데 그거 없어. 소용 없어. 그래도 해. 왜냐? 10명 할 거 5명밖에 못 하거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고 실제로 저는 아동복을 하기 때문에 아동복 영역은 성인 영역하고 틀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감성. 봐봐요. 아동복 진짜 경제 망했어. 완전 진짜 큰일 났어 지금. 우리는 이거 옷 빵꾸 나도 꼬매서 입으면 돼요.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애들은 빵꾸 나잖아? 아, 빵꾸가 안 났어. 완전 새 거야. 너무 잘 입었어. 근데 애기가 컸어. 그럼 이렇게 입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사줘야 돼. 무조건. 근데 걔 벗겨서 입히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만큼 돼도 사줘야 돼. 사줘야 돼. 사줘야 돼. 무조건 사줘야 돼. 내가 뭐를 안 먹어도 사줘야 돼. 옷을 추우면 어떡해. 맞아.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많고 마케팅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동복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재밌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뭐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이런 거 저희가 되게 고민 많이 한 거거든요. 바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혹시 석박사 아니신가 보요. 네, 저 그렇고요. 오늘도 보여주시네. 좋은 선생님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몇 가지 질문이 나왔으니까 일단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진행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이 이런 11주차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거기서 AI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터득을 했으면 저는 이제 사실 저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여기 건 아니에요. 다른 대학교 거 우리 저 김재일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걸 듣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 이거 되게 싫어한다고 이런 거 엄청 싫어요. 김재일 대표님은 저를 알아요. 왜냐면 뭐 구글을 가입을 하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옆에 와서 해줘요. 뭐 짜증내요. 이거 왜 못하냐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도 그걸 듣고 있어요. 왜냐면 따라가야 되니까. 알아야지 내가 그렇잖아요.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낸 게 아니라 네, 사람 근데 말을 안 저는 듣고 자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치니까. 좋아요. 좋아요. 너무 내 좋아요. 말은. 봐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걸 하는 거가 취미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취미보다는 실생활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생활에 적용한다는 건 뭐예요?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AI로 미드저니로 엄청 그림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그래서 막 진짜 완전 클램팀 같이 딱 만들었어. 그림을 혼자 보면서 와 이게 뭐야 끝이잖아 이러고 그냥 그걸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굿즈를 만들던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도 돼요. 감탄만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배워서 이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거를 그래도 뭔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듣는 거를 제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열망이 있을 거고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거 두 번째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금 배우신 거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서 뭔가를 해보자. 근데 저도 AI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우고 있고 잘은 모르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뭐를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 지금 이제 배운 거를 보면은 저랑 비슷한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뭐 예를 들어 패션에 대해서 듣는 거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쵸? 뭐 모델에 대해서 무슨 뭐 미드저니로 뭘 뽑아내고 하는 부분들 자 그 부분들 제가 듣는 강의로 해가지고 제가 써먹을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인사이트가 있었던 처음 부분은 뭐냐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심플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바지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바지가 상상을 해야 돼. 색깔은 뭐가 됐으면 좋겠고 모양은 어땠으면 좋겠어. 상상을 해야 돼. 그러면 좋아. 오케이 난 미대 나왔어. 뭐 시각 디자인 나왔어. 그림은 돼. 상상한 거. 그럼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시각 디자인 안 나오셨잖아. 상상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상상하기 싫어. 내가 뭔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보고 싶어. 그럼 그려.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이 그린 그림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 방법이 없어. 근데 이 AI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듣고 있는 미드저니나 여러 가지 AI 그런 시스템이
그 상상한 것을 내 눈으로 보여줘요. 그게 저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컸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떤 거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시각화를 해준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일단 가장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나 뭐 하나 팔아보고 싶어. 근데 그 팔아보고 싶은 거가 이런 거야. 근데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시각화가 돼 버리니까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뽑았는데 괜찮아, 내가 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추진을 해야겠죠.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심이에요. 옷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있어야 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있어야 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가 소싱인데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바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그럼 이제 바지라고 생각을 하면 바지 말고 티셔츠로 한번 해보죠. 좀 편하게 티셔츠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팔던 뭐하던 일단 그 물건이 있어야지 파는 거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티셔츠를 만들자고 일단은 계획을 세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미드저니로 해가지고 어떤 티셔츠를 만들어 봤어. 그랬더니 그 모양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거쳐야 될 과정은 뭐가 있냐면 AI가 없다고 하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화를 시키기 위해 그림을 그리겠고 그 그림을 그린 거를 패턴을 둬야 돼요. 패턴은 뭐냐면 이 옷이 있죠. 이 옷이 있으면 이 옷 만드는 거 우리 옛날에 저기 초등학교 1학년 저기 때 그 국민학교 때죠, 저 때는 이 가위로 오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다 어떤 입체적인 그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패턴을 원단을 잘라서 꼬매는 거예요. 그럼 옷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예, 납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패턴이 있어야 돼요. 그럼 패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인 패턴사, 우리 같은 브랜드를 이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패턴 잘 뜨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요. 제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패턴 좀 떠주십시오. 그럼 인터넷에 오십시오. 뭐 이제 이런 식이야. 그럼 이제 거기 패턴을 떠 그림을 해가지고 그 패턴을 줘요. 그럼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주고서 패턴을 사와요.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딱 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하냐? 원단 시장을 가요. 원단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티셔츠를 만드는 거를 그럼 원단은 뭐로 할까? 좀 다운수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장을 돌면서 그 원단을 사와요. 그래서 패턴 놓고 원단 놓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꼬매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만들어? 제가 이걸로 재봉할 수는 없잖아요.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같은 공정 과정에서는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공장을 가가지고 패턴 주고 원단 주고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재봉사들이 드르륵 드르륵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샘플이 나오겠죠? 그럼 자 어때요? 딱 봤더니 여기가 이만해. 그러면 여기 좀 줄여주세요. 그럼 팔이 딱 보니까 여기 이렇게 짧아. 그럼 여기 좀 길게 해야 돼서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뭐 전문 용어로 뭐 라빠를 쳐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을 완성시켜 딱 해서 봤더니 완벽해. 됐어. 그럼 이걸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장 갑시다. 언제까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품의 공정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를 뭐 예를 들어 내 브랜드가 있으면 거기다 택도 달아야 되고 뭐 안에다가 뭐 이제 들어가는 거 이제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폴리티컬 포장도 해야 되고 아이롱이라고 해서 다림질도 해야죠. 꾸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넣는 순간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AI를 써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처음에 패턴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패턴도 AI가 만들어줘요. 얘네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 예를 들어서 내가 티셔츠를 패턴을 만들고 싶어. 이 패턴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그 패턴을 받을 수 있는 AI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패턴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걸 내가 시각화를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저씨 저 패턴 좀 떠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패턴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걸 프린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출력만 하면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죠? 크기가 맞지 않잖아. 어떤 거? 크기. 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좀 크게 출력을 하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사이즈에 따라 크기가 다 틀리거든요. 물론 이제 A4 용지로 출력해가지고 공장에다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크게 패턴을 딸 수 있게 출력을 하는 용지를 크게 만들던 어떻게 하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패턴을 AI가 따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공정 과정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패턴 만드는데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죠. 그분도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패턴을 50개를 만들고 싶어 옷을. 그럼 패턴이 50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50개 하려면 그 50개에 대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물론 유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품의 구색을 200개를 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턴 부분 같은 경우도 AI로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AI는 어떤 AI 시스템이고 이 프로그램은 뭐고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 못 드려요. 왜냐면 저도 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 부분이 일단은 생겨요. 패턴 했어요. 그리고 뭐 가장 쉽게 원단, 그래 원단이 있어야 되니까 원단은 어쨌든 실물이잖아요. 그건 AI가 뭐 이게 뭐 드론으로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단 시장을 한번 가보면 좋아요. 내가 이 패션 쪽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동대문에 있는 그 평화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원단 시장이거든요. 가서 한번 쭉 보면 원단 되게 많아요. 그럼 그냥 한번 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쓱 돌면서. 그럼 이제 저기 사장님 저기 티셔츠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뭐 보여줘요. 뭐 그럼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경험해보는 게 지식으로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원단을 수급을 할 수 있고 그 원단을 수급이 되면 공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만들 거면 공장에서 이거 죄송한데 5장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안 만들어 주죠.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다른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거 5장 만들려고 기계 세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원가는 비싸지겠지. 조금 만들어 주는 대신. 그 대신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뭐 한 장 그렇게 체험 삼아 만들어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거 뭐 체험 삼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정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드는 걸 한번 마무리를 줘볼게요. 오케이, 티셔츠가 딱 나왔어요. 반팔 티셔츠라고 보죠. 그래서 여기도 알아봐서 원단도 저기 하고 패턴도 있어가지고 딱 만들어서 딱 나왔어요. 샘플이. 딱 봤는데 너무 허전해. 아까 저희 사이트에서 옷 봤죠. 그리고 이제 베베드킨 옷 봤죠. 그럼 이제 프린팅하고 일러스트 들어가 있죠. 나도 이걸 좀 넣고 싶어. 일러스트를 넣고 싶어. 이게 디자인 하나라고 보고 싶은데 일러스트를 넣고 싶은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지금 뭐 디올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뭐 엄청나게 뭐 뭔가 뭐 심각하게 뭔가 굉장히 디테일한 걸 넣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넣어? 그럼 가장 쉬운 게 일러스트 넣는 거예요. 여기다 뭐 강아지를 그려놨어 크게. 아니면 여기다가 뭐 어떤 내가 말하고 싶은 캠페인을 넣었어. 그런 레터링을 넣고 싶어. 그런 거거든요. 가장 쉬운 거. 그러면 그걸 넣어야 돼. 그러면 일러스트, 그림, 레터링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군가 그려야겠죠. 그렇죠? 그거를 일러스트를 그려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비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비싸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준다? AI가 다 해줘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AI가 기가 막히게 해줘요. 기가 막히게 해줘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써서 이 사람한테 일러스트 난 이런 걸 넣고 싶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세요. 라고 하고 줬어. 그럼 그 사람이 그려주면 똑같은 거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리지 왜 그 사람한테 그려달라고 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추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렸는데 그 100% 마음에 들까요? 안 들겠죠.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뭘 해야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리고 하면 인건비는 더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계속 그릴 수 있어. 아 이거 아니야 바꿔, 이거 아니야 바꿔, 이거 아니야 바꿔, 이거 아니야 바꿔. 일러스트 그리는데 보통 빠르게 그리면 뭐 하루 정도 걸리고 반나절 정도 걸려요. 사람이 그릴 때. 예. 얘 10초? 10초? 그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 사이트에서 보시고 있는 그림 중에 일러스트가 그린 그림이 많아요. 왜? 실제로 AI 저기 누가 미드저니가 그린 거예요. 그거를 그려가지고 제가 판매량까지 체크를 다 해봤어요. 예. 그냥 사람이 그린 거랑 일러스트랑 그린 거랑 뭐가 어떻게 되나? 실제로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거에 속해 있는 제품들이 미드저니가 그린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소싱에서 일러스트나 그림이나 레터링, 근데 레터링은 좀 약하더라고 제가 저기에 보니까. 그 뭐지? 미드저니 써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더 좋은 AI 뭐 저기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김재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그 미드전이 좀 약하더라고요. 알파벳이 잘 못, 제가 쓰는 대로 잘 안 나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교육 과정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서 그 그림을 이제 그걸 나염이라고 하거든요. 나염이라고 해요, 프린트를. 그걸 또 찍어주는 데가 있고 하는데 이제 물론 마찬가지로 이거 나염 5개만 찍어주십시오. 그럼 뭐 당신 뭡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찍는 기계도 있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 이렇게 찍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찍어주고 하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는 좀 더 올라가겠죠. 근데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손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일러스트 네. 한 거 저작권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저작권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기 우리 김재희 대표님 도움을 제가 받았죠. 저작권을 내면 돼요. 그냥 상표 특허 상표 받으면 돼요. 귀찮잖아. 돈 들어가잖아.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NFT예요. 네, NFT. NFT로 올려가지고 제 소유로 만들어내는 개 쫙 있어요, 그림. 저희가. 네, 그러면 어쨌든간 그거는 제가 처음에 소유하고 있는 NFT이기 때문에 저한테 저작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근데 그거 하는데 처음에 제가 했을 때 그 지갑 만들고 뭐 하는데 이더리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한번 세팅해놓으면 계속 올릴 수 있어요. 계속 올릴 수 있어. 그걸 팔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 근데 팔 수도 있는데 사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저작권이 내 거잖아. 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것도 AI예요. 네, 이것도 이제 그 메타버스 뭐 이제 이런 거 결합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걸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식품에만 되는 줄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돼요. NFT 이런 식으로 저작권 하는 것도 우리 김지혜 대표님한테 물어보면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구속 강의를 들으십시오. 네, 소방이 들으시면 이거 진짜 유용해요. 진짜 유용해요. 내가 만약에 그림 그린다, 사진 찍는데 내가 사진 찍고선 기가 막힌 사진 나왔는데 뭐 이런 거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품을 만드는 거에서 소싱을 해서 내가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기 귀찮잖아요. 어렵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떼올 수도 있어요. 네. 요즘은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가 됐던 아니면 뭐 어디가 됐던 1688이 됐던 중국에서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동대문 남대문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반팔티 걔네 패턴과 다 완성품이잖아요. 만들어. 그래서 갖고 왔어. 예를 들어서 5,000원이야 원가가. 그럼 5,000원에 팔아? 5,000원의 원가를 가지고 디자인을 추가시켜야 되는데 디자인 추가시키기 힘들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어떻게? 나염 찍으면 돼요. 갖고 와서 찍으면 돼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손쉬워요. 완성품 사서 그 완성품 위에다가 내가 어떤 말하고 싶은 레터릭, 그러니까 뭐 캠페인을 써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구를 지킵시다,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보면은 뭐 그런 거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드전을 뽑아서 박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성이 돼요. 캠페인 좋다. 지구 캠페인 하면서 예, 기부까지 하는 걸로 팔면서 그런 게 이제 브랜딩이에요. 그런 게 브랜딩인데. 예, 예. 그런 쪽으로 네, 그런 게 브랜딩. 그러니까 석박사 출신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약간 그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옷을 만들었다 쳐요. 그럼 완성. 일단 완성됐어요. 그럼 만들면 뭐하냐? 만들면 뭐하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팔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죠? 그게 저희는 어디서 파냐? 다 팔아요. 다 파는데 자사몰에서 판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웹사이트 여기서 만들어 보시는 분 없죠?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딱 들으면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요. 막 진짜 석박사 와가지고 시켜야 될 것 같잖아요. 잘 만들려면. 플랫폼 지금 많이들 쓰는 게 카페24잖아요. 카페24 들어가면은 거기서 스킨이라는 걸 살 수가 있어요. 스킨은 뭐냐면 지금 우리 사이트도 스킨이에요. 거기서 조금씩 변형한 거예요.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거를 내가 내 기호에 맞게 변형을 시키면 돼요. 간단해요. 그럼 스킨 뭐 500만 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싼 거는 5만 원도 있어요. 그런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해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쉬워요. 텍스트 찍으면 멋지게 나와요. 로고 만드는 거는 여기 아마 강의 들으면서 로고 만드는 거 했을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그냥 이미지 거기다 업로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사몰을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한 이틀만 파면은 금방이에요. 네, 이틀만 파면. 물론
거기서 구조를 뭐를 하고 어떤 구색을 어디다 넣고 어떤 데 카테고리 뭐 넣고 하는 고민은 있어야겠지만 그냥 딱 봤을 때 웹사이트네? 라고 하려고 하면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용하는 거는 추천하는 건 카페14 이용을 해서 여기 가입하고 자사몰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 옷을 올리겠죠. 이런 과정이 되는 거고 오픈마켓은 뭐냐? 만들 필요가 없죠. 쿠팡에 사봤죠. 네이버에 사봤죠. 그런 식으로 플랫폼이 있어요. 네이버 쇼핑이 있고 쿠팡이 있고 그럼 쿠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내 물건만 업로드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팔릴까요? 어떨 것 같아요? 팔릴 수도 있어요. 최저가로 하는 거. 최저가 아니라도 팔려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 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팅할 필요 없이 물건만 올리면 된다. 네, 물건만 올리면 된다.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그냥 딱 올려서 팔리면 그거 다 하겠죠. 종류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써요. 왜냐? 우리는 이런 브랜드예요.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걸 여기서 하기엔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왜냐? 경쟁업체가 없잖아. 그냥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냥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손쉽게 그냥 나 하나 빨리 팔아보고 싶어. 내 물건이 올라가서 판매되는 걸 구경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가 편하죠. 네, 편하죠. 그리고 옷을 하나 만들었어.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다 올리면 여기 들어갔는데 하나 팔고 있어. 반팔. 이상하잖아. 신뢰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가 더 잘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플랫폼들에다가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기본적인 큰 개요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추천은 이거는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왜냐? 공부가 되는 거니까. 공부하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큰 그림 그릴 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 취미삼아 해봐서 만들어보고 여기다가 실제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픈마켓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알잖아요. 네이버 쇼핑 거기 올려도 되고 스마트 스토어 올려도 되고 그리고 뭐 쿠팡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올리는 거는 더 쉽죠.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상품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다 치자고요. 여기도 그냥 뭐 하나 그냥 올렸다 치고 여기도 올렸다 치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어쨌든간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장이라고 치죠. 시장, 큰 시장, 재래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재래시장 한 켠에다가 내가 깔고 내 티를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근데 재래시장에 거기 안에 10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다 팔어. 뭐 음식부터 뭐 안 파는 거 없어. 근데 딱 갔더니만 막 이미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 근데 난 저기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이게 티셔츠 들고 이거 티셔츠 사세요 아무도 안 사겠죠. 지금 이 상황이야 지금 상황은. 올라간 거는 어쨌든 재래시장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만든 거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아니면 궁금한 거 바로 자르고 말씀하셔도 돼요. 물어보셔도 돼요. 만들어서 재래시장까지 지금 진입한 거예요. 제일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사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막 사람들 막 이만한 배워놓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끝났고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 목적은 뭐다? 판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팔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팔리네? 이렇게 되면서 발전이 되거든요. 근데 안 팔리면 소용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딱 왔을 때 재래시장 입점까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패션 쪽에 이 업을 비즈니스로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야 오케이 지금 내가 배웠으니까 일러스트도 할 수 있어. 미주전 시키면 돼. 뭐 이제 물건 띄우는 데도 알았어. 라고 하는 물건을 선정할 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갔는데 저희가 처음에 오프라인 하다가 온라인을 했어요. 온라인을 딱 했는데 온라인에 가가지고 오프라인 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오프라인 손님 들어와.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좌지우지를 해요. 올라가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난리 났는데?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서제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보다 기가 세기 때문에 다 딸려와요. 저기 다 딸려와요. 그럼 시킨 대로 해요 그냥 막.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 나가서 막 이만큼 잡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근데 온라인으로 딱 갔더니만 뭔 일이 있냐면 이걸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있는 거야. 가만히 있었을 때 이걸 안 사. 이걸 엄청 사. 거기서 뽑아낸 데이터가 뭐냐면 야, 이 사람들은 우리 바지를 엄청 사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만들어, 이거 만들어, 이거 만들어, 이거 만들어 하는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딱 판을 까놓고 이렇게 딱 보는데 이건 안 팔리고 이게 겁내 팔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고객이 원할 만한 걸 팔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진짜 나는 민소 멘티인데 여기 등 이만하게 뚫린 거 난 그게 너무 좋아. 와, 만들었어. 기가 막히고 등 여기 다 보여 이만큼. 이거 가잖아요? 한 장도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거를 팔아야 돼요. 저희는 그거를 바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마케팅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이 원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등 파인 나시보다는 안 파인 나시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 생각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등 파인 나시 난 그게 좋아. 그래 나 그거 한번 팔아볼래. 나 그게 좋아. 팔아도 돼요. 근데 안 팔리면은 좌절하잖아. 근데 하나라도 팔리면 거기서 시너지가 막 일어나서 열정이 불타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들어갈 때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으로 좀 노멀한 걸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선정해서 만들고 재래시장까지 입점 딱 들어왔어요. 제일 구석쟁이에서 이거 티셔츠 사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특성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여기 아까 뭐 지구를 지킵시다 뭐 이런 게 써 있어. 난 이걸 막 어쨌든 특성은 있어.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기는 해. 그걸로라도 만들어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했어. 자, 그러면 이거를 거기서 아무리 백날 외쳐봤자 누가 보냐고. 여기까지 들어오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게 광고거든요. 이 광고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구속쟁이에 예를 들어서 그 구속쟁이에 박혀 있을 때 누가 여기까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들한테 문자 보낸 거야. 이쪽 안으로 쭉 들어오세요. 쭉 들어오시면 안에 저 잠깐 서 있을 거예요. 손 흔들고 있을게요. 이게 SMS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 오긴 오죠.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게 아주 적은 광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광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와 오늘 매출 35,000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시장이 재래시장을 들어갔는데 구속쟁이 있는데 사람이 우리가 상인들이 10만 명 있어. 근데 거기 온 사람이 1,000만 명이야. 그러면 구속까지 온다고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딱 100명밖에 없어 상인들이.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럼 그냥 끝이에요. 아무리 뭐 내가 거기 혼자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땡인 거예요.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가 유입이에요. 트래픽이라고 하죠. 그게 필요해요. 트래픽이 가만히 있는다고 오나? 그리고 이 시장 안에서 아까 구속쟁이 있으니까 나한테까지 오나? 안 온단 말이에요. 여긴 당연히 한 명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광고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는 평생 광고하고 평생 광고비에 뭔가를 쏟아야 되고 이거에 의존하고 살아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을 때 그 매출이 나온 거에서 광고비를 써서 더 올리고 더 키워나가는 건 훨씬 좋은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날 알게 됐어. 근데 우리 제품에 만족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시키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ABCD라는 사람들이 나한테 물건을 샀어. 근데 그 물건 산 사람들이 나한테 사고선 만족을 했어. 그럼 난 이 사람들한테 뭔가 마케팅을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한 번 사본 사람들이고 만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마케팅을 했을 때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재구매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가 CRM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가 먼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충성 고객들은 광고를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와서 사 그냥 때 되면.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쌓이고 내가 브랜딩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나중 일이겠죠. 어쨌든 우린 중요한 건 하나를 팔아야 돼요. 하나를 팔아야 돼요. 자, 그럼 광고를 한다 쳐요. 그러면 광고가 어떤 식의 광고가 있냐? 자,
두 가지 광고예요.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을 설명을 해볼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우리가 고객의 입장이 돼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강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 펜을 산다. 보드마카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사야 돼. 빨리 사야 돼 지금. 네이버 주문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검색해요. 검색해줘. 네이버 지금 검색창에 검색하겠죠? 네. 그럼 거기서 검색하면 보드마카 몇 개 나올 거야? 엄청 많이 나와요. 네, 뭐 이제 10,000개 나오겠죠? 네. 예를 들어서 10,000개 나온다고 치면 그 10,000개 중에 하나 골라야겠죠? 네. 근데 그거 하나하나 고르기 어렵죠? 네. 그럼 가장 사기 쉬운 게 뭐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사겠죠? 네. 그게 이제 사기 그게 제일 위에 있는 거 사겠죠? 그게 네이버 광고예요. 키워드 선 키워드. 네, 이게 광고예요. 나는 내가 보드마카라고 쳤을 때 맨 위에 떴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이버에서 걔네 이제 네이버 업체들도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하는 업체. 오케이, 그럼 너네 여기 맨 윗줄에 올려줄 사람 여기 싹 다 모여. 그리고 니네 몰래 나한테 돈 얼마씩 줄 건지. 네. 그리고 제일 높은 애가 네가 당첨됐어. 맞아. 거기다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다음 2등, 3등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네이버 광고는 뭐냐면 키워드 기반 광고예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키워드 기반 광고라는 거는 내가 보드마카를 사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 필요 없어. 그럼 검색 안 해. 그냥 끝이에요. 키워드를 검색을 해야 돼요.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검색을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쿠팡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찍는데 쿠팡도 보면은 광고가 상단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죠. 이 사람 뭐 엄청 많이 팔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 클릭 수가 많아. 그럼 쿠팡에서 이 사람이 이왕 파는 거니까 밀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잘 파는 사람이야. 이 사람 거 많이 팔아. 내가 수수료 많이 먹어. 이런 식의 알고리즘이 있겠죠. 즉 중요한 건 뭐냐면 쿠팡이 됐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됐던 내가 보드마카가 필요할 때 거기를 들어간다. 그죠? 검색을 하고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검색창에 보드마카. 이게 검색 기반이에요. 검색 기반이에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오픈마켓에서 통용되는 광고의 수단이라고 보면 돼요. 네. 물론 그거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네이버 보면 뭐 갑자기 전면에 딱 뜨잖아요. 뭐 갑자기 막 딱 디올 뜨잖아요. 뭐. 이번 뭐 컬렉션 이런 거 뜨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검색 기반이 아니죠. 그냥 배너 광고죠. 배너 광고는 불특정 다수한테 다 보여주는 거죠. 비싸겠죠,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런 거. 그러니까 효율성이 그게 얼마나 좋을지는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 가격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도 판단해봐야 되고. 대기업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마케팅이에요. 나 그냥 더 알리고 싶다. 그냥 그거예요. 나 이거 안 팔아도 돼. 마케팅이야. 나 알리면 돼.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는 걸 난 알리고 싶어. 한국 사람한테.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기반이고 제가 쓰고 있는 기반은 뭐냐? 광고가 아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 광고예요. 메타 광고예요. 이건 뭐냐? 얘는 광고의 개념이 틀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드마카가 필요하니까 거기서 검색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메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에요. 다 하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유튜브도 하겠죠? 유튜브를 내가 하진 않아도 보긴 하겠죠? 그러면 애를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유튜브를 키면은 뭐 무슨 애들 보는 무슨 뭐 뽀로로나 무슨 뭐 저기 흔한 남매 이런 거 막 나오겠죠? 그죠? 자동으로 나와요. 알고리즘. 왜냐면 얘는 이걸 원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걸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그걸 맨날 검색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볼만한 걸 내가 쏴줄게. 그럼 거기다 쏴. 그러면 그 안에 그걸 보게 되는데 그 중간에 광고 나오죠. 그 광고예요. 근데 그 광고는 뭐냐? 보드마카가 필요해서 그 광고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충동 구매질을 시키는 거예요. 충동 구매질을 시키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 인스타그램 보고 있어. 근데 인스타그램은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인스타그램 메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 대해 잘 알겠죠. 메타가 더 잘 알아요. 메타는 여러분의 죄악적인 부분까지 다 알 거예요 아마. 진짜 다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완벽하게 알아요. 동선도 알겠죠? 이 사람 어디 가는지도 알겠죠? 검색 기반으로 일단 빅데이터가 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수강생분이 지금 인스타그램 맨날 검색해. 뭐 저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검색한다 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족발 이거를 검색한다 쳐요. 맨날 검색해. 족발을 막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피드를 보고 있는데 가족발이야. 족발 엄청 맛있게 생긴 거를 막 누가 먹고 있어. 이게 와 엄청 맛있어. 그럼 이러다가 이제 가서 사는 거야. 그게 충동구매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메타는 기반이 후킹이라고 하거든요. 후킹 뭐냐면 낚시할 때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고기 가서 이렇게 탁 먹죠. 그 후킹. 그거를 하는 게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족발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한테 족발 사장이 광고를 낸 걸 얘한테 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광고의 기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사몰 광고를 할 때 그런 거를 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쏠까요? 당연히 애기 엄마한테 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타겟들이 있어요. 뭐 애기 엄마 아니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들어가요. 장바구니에만 넣는 사람 사지는 않고, 그리고 한 브랜드에서만 주구장창 사는 사람, 여기 다 사는 사람, 이런 빅데이터가 있어요 메타한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불청정 가수한테 나갈 때 기본적으로 한 브랜드에서 엄청 충성되게 사는 사람한테는 잘 안 나가겠죠 광고가. 이 광고를 타겟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누구한테 써야 돼, 누구한테 써야 돼 이런 거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녹아나는 거예요 이 광고에. 그러면 이 광고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재래시장에 판고를 올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해서 판다고 쳐요. 그럼 이제 재래시장 들어갔는데 그 재래시장에서는 광고하는 방법이 쿠팡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수동으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쏴주고 어디 부분에 쏴주고 어디 부분에 쏴주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쿠팡 안에 있는 그 로직, 알고리즘 자체가 알아서 광고를 해줘요. 돌면서 이 사람 뭐 검색 많이 하는 사람이지, 그럼 이 사람이 뭐 검색했을 때 뭐 옆에다 띄워줘야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나는 하루에 광고를 3만 원 할 거야. 끝이야. 그럼 3만 원치 알아서 광고 해줘요. 네, 그걸 수동으로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초반에 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광고의 방법은 그거예요. 네. 근데 광고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그거 얘기하면 지금 제가 볼 때 한 4시간 반 정도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적으니까 광고라는 거를 해야 된다 일단은. 그러면 만약에 쿠팡에다 내 물건을 올렸어. 그럼 쿠팡에서 저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여기서 하루에 3만 원을 태우겠다라고 광고를 했을 때 내가 그 재래시장 제일 끝머리에서 이 티셔츠를 두고 좀 구경해주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재래시장의 그 대지주, 그러니까 주주가 와서 잠깐 일로 와 저 앞으로 나가가지고 잠깐 외치고 돌아와, 뭔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거 가서 막 외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외쳤을 때 노출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광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운 좋으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광고라는 거가 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광고를 했다 쳐요. 일단은 지금 쿠팡으로 만약에 얘기를 할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 그럼 광고를 봤어. 딱 봤는데 내가 보드마카를 찍었는데 광고비를 적어서 그 사람들이 보다가 최상위는 아니겠지만 뭐 한 5페이지까지 봤어. 이 사람 굉장히 좀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5페이지에 떴어. 근데 이게 딱 팔고 있어. 이 사람 좀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딱 들어갔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판단 허들이 있겠죠. 그 허들 뭐라고 생각해요? 이미지 맞지. 그렇죠. 썸네일이에요. 썸네일.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옆에 텍스트하고. 그걸 잘 해야겠죠. 그거를 잘 해야지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뭔가 그걸 노출을 시켜야 되려면 그거를 부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허들이에요. 그게 썸네일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된다.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다. 뭔가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썸네일 밑에 있으면 밑에 이제 워딩 같은 게 있겠죠? 텍스트. 그 텍스트도 내가 좀 뭔가 괜찮게 눈길을 끌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하는데 근데 이거 넘어갔어. 5페이지 갔는데 딱 보여. 근데 이 사람 뭔가 좀 진심이 느껴지는데? 보드마카에 뭔가 장인 같은데? 들어갔어. 딱. 그러면 꽂히는 데가 어딜까요? 썸네일 찍고 들어가면? 상세 페이지죠. 상세 페이지. 근데 이 상세 페이지가 여기에 이제 거의 영혼을 갈아 넣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이거를 여기서 팔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어서 오세요. 잠깐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색깔이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못 하잖아. 그 모든 것을 상세 페이지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상세 페이지를 푸는 거에 또 하나가 들어가요. 상세 페이지 푸는 상세 페이지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죠. 촬영도 잘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워딩도 써야 되지, 이 사람 후킹할 수 있는 멘트도 넣어야 되지. 네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알아도 넣어야 되지. 이거 사면 너한테 가는 피드백은 이거야라고 했더니 너 이 부분 되게 고민하지 않았니? 근데 이거 사잖아 바로 해결이야. 뭐 이런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이제 써야 되면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거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강의를 듣는 이유 중 하나인 이 AI가 이걸 또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걸 해주더라고요. 물론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완벽하게 되지 않게 나온 상황에서 수정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그 수정을 할 만큼의 만드는 과정 자체가 엄청 긴데 난리 났는데 사람 썼어. 크몽에 전화했어. 예경수 상세 페이지 좀 만들어주세요. 얼마예요? 하나에 뭐 5만 원 주시죠? 한 믿고 한 장 만들어주는 데도 있어요. 왜 한 장 만들어주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거 이제 부착하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와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찍찍이처럼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근데 그런 거 해도 돼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어렵지 않아.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고 그 A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오픈마켓 강의는 우리 또 이 후속 강의라고 하나요, 김시 대표님? 네. 네, 그런 거 해가지고 또 배우시면 돼요. 그거 하기 싫어 나는 그럼 그냥 배우면 돼요. 들어가서 하면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그냥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가서 배워서 올리는 거예요.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냥 올려. 그리고 얘는 밤에 잠 안 올 때 카페24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끄적끄적 거려보면서 내가 그래 오케이 스킨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한번 갖고 놀아보고 싶다. 그럼 5만 원 주고 스킨 사가지고 그냥 밤에 잠 안 올 때 아니면 뭐 심심할 때 뭐 애들 저기에서 키즈 카페 갔을 때 할 일 없을 때 이럴 때 가가지고 끄적끄적 거리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올려보고 여기도 한번 올려보고 그래서 주타겟 만약에 여기 지금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올라갔다고 치면 자 이거 이제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 시스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말하려면 좀 많이 길어져요. 이것도 후속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 후속 듣기 싫어. 그럼 그냥 유튜브 보면 돼. 그냥 유튜브 그냥 스마트 광고하면 다 나와. 스마트 스토어 광고하면 다 나와요. 메타 광고에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는데 어쨌든 메타 광고는 자사모를 겨냥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마켓을 겨냥하는 거는 쿠팡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플랫폼 안에 있는 광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돼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광고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하루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광고를 해도. 왜냐? 키워드도 중요하고 내가 이걸 보드마크하라고 주는 것보다 무슨 뭐 엄청 좋은 보드마크하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냥 보드마크하라고 쓰는 것보다. 그게 키워드거든요. 키워드 같은 것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향성이고 여기까지 올린 건 제가 반한 거예요. 반한 거예요. 그리고 광고 돌려보고 그리고 랜딩 페이지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뭐 나는 나 얘 이거 AI 일하는 거 마음에 들지가 않아. 별로야. 내가 할래. 하지 마시고 AI로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왜냐? 우리 배웠으니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를 업으로 하는 저로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훨씬 좋아요. 진짜 그래요. 이거를 계속 다룰 줄 아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고 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가 이런 과정으로 상세 페이지, 썸네일, 업무도 다 시키고 광고 한번 해서 판매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럼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